은이양. 딱 끝내버리죠. 얼마나 남았지? 어떻게 보더라? 타임라인. 하나, 둘, 셋, 넷, 5개? 너무 많은데? 어두운 하늘 위에 보랏빛 은하수가 떠 있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상은 뭐라 할 방도가 없었다. 저번에 뭔 내용이었지? 시간과 공간의 균열, 그 깊은 곳. 어쩌면 최신부라고 표현해도 될 장소. 빙하지대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균열의 표면과 다르게 그 중심부는 오히려 온도의 특징이 없는 장소였다. 뭐야? 눈인지 먼지인지 모를 검은 바닥을 딛고 몸을 일으킨다. 나무는? 나무는 무사한 건가? 근처에 나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나무의 얼굴이 떠오른다. 설마... 주변을 밝히기 위해 우선 연구실 폰을 꺼냈다. 당연하게도 데이터나 통화 연결은 되지 않는데 어쩐지 부재중 통화가 엄청나게 와있다. 나무로부터다. 살짝 안심해서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상태라는 거겠지. 연결은 나무랑 나 사이만 되는 건가? 반입할 때 좌표 연결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잘 보니까 산이 교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도 몇 개 와 있다. 다만 글자가 모조리 깨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간신히 마지막 메시지가 깨진 글자의 배치를 이용한 아스키아트로 학교라는 글씨를 만들고 있었다. 학교? 이게 대체 무슨 뜻? 잠시 고민하고 있었더니 폰이 울렸다. 나무?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당신인가요? 지금 전화 받은 거 맞죠? 받았어. 바보? 갑자기? 바보. 진짜 바보. 그게 무슨 말이니? 나무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잠깐만요.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꿀꺽? 좋아요. 냉정해졌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내던 나무가 한순간에 진정되었다. 떨리던 목소리도 냉정하다. 이런 수준의 효과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 방금 대학원생 포션 마셨니? 이제 쿨타임 됐잖아요. 이건 몸에 좋아요. 나무, 네? 몸은 괜찮아? 이미 멎었어요. 당신이 내 통화를 수십 통이나 무시하는 사이에요. 무엇? 잘 보면 자국은 남았겠지만요. 프로젝트 때마다 있던 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 그럼 저기 나무, 저기요, 당신? 내가 먼저 불렀잖아. 나무야, 내가 먼저 불렀잖아. 대답해야지. 아까 왜 그랬어? 아까 왜 그랬어요? 뭐? 둘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외쳤다. 다만 그 다음에 외친 말은 서로 단락기에 엇갈려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먼저 말해. 고마워요. 이 와중에도 친절하시네요. 당신은 왜 뛰어들었냐고 물으려고 했어요. 난 대체 거기서 왜 안 물러나고 위험을 자초했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빨려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붙잡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 텐데 대체 왜 뛰어든 거죠? 당신이라도 멀쩡히 돌아가야 제가 구조될 확률도 조금이나마 올라갈 텐데요. 맞는 말이긴 해. 그치? 전에 교수님에게 이런 사태에 관해 들었어. 혼자 빠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아,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
서로를 잃어버리는 사태만은 막아야 해. 좌표를 정하는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이 그랬었나? 필요하니까. 아마도 좌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를 넘는 데는 출발 좌표와 도착 좌표가 필요하니까. 산이 교수님은 혼자 돌아온 적이 있는 모양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층이었던 빙하 공간이라서 가능했던 일. 신부에 해당하는 이곳이라면 아마 인간계와 수인계를 왕복하는 수준의 좌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그걸 생각하고 뛰어든 건 네, 아니죠? 좀 대사가 많다. 방금 생각해낸 티가 팍팍 나는데요? 젠장, 얘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럼 뭐예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셨단 말이네요. 당신 이런 건 몇 번째인지 알기나 해요? 인간은 다 이래요? 어쩔 수 없잖아. 미안해요. 왜 갑자기 사과를? 그러네요.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고 생각해요. 알겠죠? 근데 나갈 수 있긴 해? 여기가 균열 신부라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파악했고 교수님과 토론을 거쳤잖아요. 이런 그랬었나? 상황에 대한 대비 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랬었던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세히 들으실래요? 세 줄 아니면 요약하자. 사줄로 요약할까요? 탈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를 시작 좌표로 잡고 잠입 머신을 다시 한번 인간계 방향으로 산이로트 출발시키면 되죠. 탔으면 세 줄 이렇게 요약 안 인간계로 해줬을 다시 텐데. 잠입한 뒤 거기서 우리가 왔던 신호를 잡아 수인계로 귀환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곳의 깊이가 상정했던 것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리소스가 부족해서 수인계까지 귀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 설명 끝. 그럼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간단해요. 리소스 소모를 절반으로 줄이면 되죠. 한 명은 이곳에서 좌표를 잡은 채 기다리고 다른 한 명만 귀환한다면 뭐? 아닙니다. 충분히 수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통화 너머로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다. 어린아이 아닙니다. 프로토콜을 작동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잠입 장소들을 하나씩 지나게 될 거예요. 내 뭐야 균열에 방금 대사? 빠졌던 우리 자신의 좌표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니까 아파파파파? 왔던 것의 역순으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즉, 최종 목적지는 처음 들어갔던 번화가가 돼요. 거기까지 가면 탈출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 제가 남아서 시작 좌표를 잡을게요. 당신이 나가세요. 거절했다. 어째서요? 설마 냉정한 수인 세상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뭐예요 지금? 왜 갑자기 화내요? 네? 절 버리고 어딜 가냐니... 지금 이상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딱히 남는 쪽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곳의 심도를 보아하니 지금 저희 상황을 연구소 측에서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빨리 돌아가서 교수님이랑 후배님을 데리고 구하러 오자는 겁니다. 시작 좌표를 계속 잡고 있으면 교수님이 추적해 주시겠죠. 그리고 제 가설에 따르면 키위는 틀림없이 여기에 와본 적이 있을 테니까. 방금 툭 던지듯이 엄청난 소리 하지 않았어? 무조건 한쪽이 희생하는 거라 생각하셨다니. 이 무슨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출발하세요. 인간이니까. 사용법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아니요. 힘든 게 당연하잖아요. 대학원생 포션 마셨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제 괜한 소리 말아요. 자, 일단 단말기 켜시고. 나무가 시킨 대로 탈출 세팅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복잡하다.
왜 그래요? 연산의 대부분을 단말기와 프로그램에 맡기고 있긴 하지만 탈출 방식의 기초 개념이 왠지 낯이 익은데? 천천히 그대로 다른 쪽 손을 뻗으면서 우리가 가야 했던 공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봐.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쪽 방향의 좌표를 붙잡을 수 있을 거야. 여긴 너무 멀어서 수인계로 바로 가는 건 무리지만 인간계를 경유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산이 교수님은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사실은 그냥 사물함이 끼었던 거지만. 과연 개념은 진작부터 잡혀 있었던 거네요. 네, 그걸 프로토콜화 시킨 것뿐이에요. 왠지 교수님이 개발하는 게 지나치게 빠르다 싶었는데 이미 알고 계셨구나.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모양이다. 마치 허공에 보이지 않는 커튼이라도 붙잡는 것처럼 공간이 만져진다. 걷어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다. 신기해요. 여긴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균열이니까요. 둘 다 정상은 아니겠죠. 무슨 타임머신 타다 조낭당한 것도 아니고. 그거랑 의외로 비슷할지도요? 그럼 효율적으로 빨리 갔다 오시죠. 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면 조금 외로울 테니까. 나무. 네? 갔다 오면 이번엔 전부 설명해라. 나한테 사과할 일이 있었다는 게 뭔지. 네, 물론 그래야죠. 당신한테는 진작 말했어야 했을 이야기니까. 인간계로 다시 넘어가기 위해 허공을 붙잡았다. 그리고 왜 그러세요? 약간의 위화감. 뭔가가 납득되지 않는 의심이나 의혹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왜 굳이 내가 가는 거야? 누가 가든 상관없지 않나요? 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 나무는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 그렇다면 굳이 탈출 프로토콜을 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게 좌표를 맡기고 본인이 가는 게 나을 텐데. 훨씬 더 능숙할 테니까. 어, 돌아가서 남은 쪽을 구조한다는 계획도 그렇다. 내가 가는 것보다는 산이 교수님과 보조를 더 잘 맞출 수 있는 나무가 가는 쪽이 지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만약 어느 쪽에 가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나무라면 분명 내기를 하자고 했을 거야. 그렇다면 이봐요.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굳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서 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아파. 잠깐만요. 이제 빨리. 대학원생 포션을 마시고 냉정해진 다음 그럼 마시기 전엔?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나무는 울고 있었어. 아파. 아파. 그래요. 저 여기 공간 상태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나무 상황인 건데. 다쳤어? 뭐? 순간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탈출 프로토콜을 쓰면서 원래 가야 했던 인간계가 아닌 지금 내가 미칠 듯이 보고 싶은 나무의 모습을 크게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다리 끝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희미해진 나무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정말 안 속으시네요. 문제라도 있어요? 나무가 허탈하게 웃었다.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이.
뭐야? 세계 보정 작업 안에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건 일종의 룰 위반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형태로 돌아올 거라곤 저조차 예상 못했지만요. 자리가 예쁘다는 것만큼은 조금 자신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만큼 아프진 않아요. 막 잘려나간 건 아니고 그냥 없었던 걸로 되어버린 느낌이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표정은 짓지 말아요. 제발.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솔직히 좀 아쉬웠거든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안고 쓰다듬어줬으면 했으니까. 그럼 힘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견딘다고? 거짓말 해봤자 일로 소용없으니. 와? 까놓고 말하자면 당신이 교수님과 키위를 데리고 돌아올 이게 무슨 시간까지 말이니? 제가 생존해 있을 확률은 10%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가지 그래, 않으면 빨리 그건 가자. 0%가 되겠죠. 에이, 당신은 날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들키면 망설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예상대로네요. 내가 못 살아 정말. 세상 진짜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이봐요. 지금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당신을 구하기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리로 제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 한 명이 가야 한다면 속어법으로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10% 확률로라도 절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출발하셔야죠. 그러니까 울고만 있지 말고 어서. 뭐를 한 거야? 나무를 업었다. 이봐요. 나 지금 진짜로 아픈데요. 제발. 제발 닥치고 있어. 나 지금 화났으니까. 말했잖아요. 리소스 부족하다고. 이러다 둘 다 중간 지점에서 고립될 거예요. 살아날 확률을 위해선 당신만 가는 수밖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의식을 유지할 순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좌표 유지가 가능해? 너 아까 말했지. 내가 교수님 키위 데리고 올 시간까지 네 생존 확률이 10%라고. 근데 그거 단순하게 시간으로만 계산한 거 아니야? 포션 약발 떨어졌을 때 다리 없어진 네가 의식을 유지할 확률이 있긴 해? 네가 얼마나 빈약한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이렇게 그건 화났어.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 외에 강철 같은 의지와 차라리 이대로 너와 함께 인간계로 잠입해서 거기서 네 다리를 치료하는 편이다. 중간 지점에서 고립된다는 건 인간계조차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야 아무도 만날 수 없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어쩌면 수인계까지 바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봐요, 당신. 혹은 교수님이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을 수도 있지. 거기다 키위라면 힘으로 공간 정도 부수고 올걸? 연구실에서 우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도 한참은 걸릴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좀. 여기서 다친 널 버리고 가는 소리가 제일 말이 안 돼. 난 네가 좋으니까. 그건 탈출 프로토콜을 다시 작동시켰다. 인간계를 이미지하며 다시금 공간을 걷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안 돼요. 이러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가면 리소스가 모자란다니까요. 감정상 나 혼자선 못 가. 이러다간 당신까지 큰일 난다고요. 아니 대사가 하나하나 널 잃는 시점에서 난 이미 큰일 났어. 눈앞의 호공에 다시 한번 공간을 붙잡았다. 나무를 주저없이 걸어 들어왔다. 아니 진심을 어떻게 그만둬요, 제발. 이건 나 때문이야. 이해이 안 돼요. 원래 당신은 이러지 않아. 이해이 안 돼요. 당신이 날 좋아하는 건, 당신이 계속 날 구하게 되는 건 당신 의지가 아니라 내가 멋대로 바꿔놓은 감정 뭐? 때문이란 말이야. 계량녀였어? 잠시 발을 멈췄다. 나무 지금 뭐라는 거야? 말해버렸어. 말해버렸네요. 결국 그렇게 수습하려고 애썼는데 나는 나무의 얼굴을 돌아봤다. 나무가 저렇게 슬픈 표정을 짓는 건 그동안 본 적이 없었는데. 미안해요. 나 진작에 이렇게 되기 전에 말했어야 했어요.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말할 수 없었어.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어. 뭘 못 참는데 참으세요. 그냥 이대로. 참으세요. 잠시만요. 이봐요. 참으세요. 나는 되게 아까 사과하겠다고 했던 이야기야. 네. 그게 네가 원래 나의 정보를 다시 모으려 집착한 이유고. 네. 그리고 나무가 줄곧 죄책감에 시달려온 이유기도 하다. 일단 내려줘요. 전부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세 줄로 요약 가능한 이야기야? 네? 요약 되냐고. 아니 이번만은 무리인데요. 근데 그건 왜? 그럼 업고 가면서 들을게. 갈 길이 멀잖아. 저기 이봐요. 지금 저 엄청난 죄악을 고백하는 건데요. 그렇게 대충. 어차피 들어봤자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진 않거든. 아니 잠깐. 버둥거리는 나무를 강제로 안아들고 주저없이 공간을 잡아 뜯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노이즈가 낀 것처럼 지직거리는 인간계의 모습이 있었다. 전부 다 알고 있는 나무는 모르는 것. 아무것도 모르던 나만이 알고 있는 것. 뭐야? 나무를 업은 채 노이즈가 낀 인간계를 걷는다. 제대로 잡히지 않은 차표와 모자란 리소스. 탈출 프로토콜로 억지로 신부에서만 빠져나왔을 뿐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균열에 갇힌 모양새. 하지만 어쩐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얌전해져 있던 나무는 처음에 내 몸에서 떨어지길 두려워하는 것처럼 엎인 채 꼭 껴안으면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느낀 감정은 인간이 실존했다는 기분. 진짜 계략이었어? 비밀을 밝혀냈다는 환희도 아니었죠. 그저 당신이라면, 인간인 당신이라면
날 진정으로 이해해줄지도 모른다고 그런 유치한 생각이었죠. 저는 말하자면 재수없는 아이였어요. 인간을 동경한다는 건 수인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지만 저는 그 형태가 남들과는 조금 달랐죠. 근본적으로 다른 수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대다수의 기준에서도 다르고 관심 있는 방향도 너무 달랐죠. 제가 그런 애여도 특별히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건 단지 학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요. 줄곧 그저 거만하고 유치하게 세상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착각이나 계속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결국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교수님은 제 모든 걸 단숨에 이해해버리신 반면 전 아직도 교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 교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보기에 난 언제까지나 어린 아이일 테니까. 난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니라 그저 이상한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날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내게 친구가 생길지도 몰라. 당신이라면 내 곁에 있어줄지도 몰라. 다른 세계에서 온 인간이라면 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당신을 깨우는 작업을 제가 하게 되었을 때 저 정말로 기뻤어요. 너무나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죠. 암호가 약간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나무를 내려놓았다. 암호의 모습이 잠입할 때의 모습과 같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저는 대학원생이 되었고 당신의 의식을 복구했어요. 당신이 어떤 이야기와 일치하고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를 지켜봤죠.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당신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인의 기준에서도 그리 어긋나는 가치관이 아니었죠. 다른 세계에서 온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처럼 이상하지 않았어요. 비열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좀 무서운데? 당신에겐 분명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모두 털어놓을 상대 숨기는 것 아이고, 없이 이해하고 또 이해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나랑은 달리, 나 같은 거랑은 달리. 그니까 그렇다면 당신 자기랑 같은 부류인 줄 날 알고 이해하지 기대감을 못할지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얘도 나를 정상이잖아! 경멸할지도 몰라. 하고서는 이렇게 마구마구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꿔버렸다는 거잖아. 알고 있나요?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네요. 역시 당신한테만은 이해받고 이게 싶었나 무슨 봐요. 말이니? 당신이 날 이게 무슨 경멸할까 봐 말이니? 무서웠어요.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겁쟁이에 비열하고 재수없는 나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던 저는 뭘 했을까요? 나무는 천천히 태블릿을 꺼내 모음집의 가장 마지막 장을 펼쳐 내게 보여줬다. 거기에 한 화면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말은 당신만은 날 경멸하지 마. 나와 친구가 되어줘. 날 싫어하지 마. 이 정도면 나와 함께 집착인데? 있어줘. 내게서 떠나지 마. 날 이해해줘. 나도 당신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당신의 정신을 복구하는 이 기나긴 코드 속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문장을 섞어버렸죠.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건 문제가 인간계에 남아있는 없으면 원래의 당신을 조금씩 그냥 찾는 이대로 사는 것뿐이에요. 것도 만약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나쁘지 않다고 방치되거나 생각한다. 심지어 그대로 소멸되어 버린다면 정말로 원래의 당신과는 다른 당신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이미 인간계로 못 돌아가는 거잖아. 다시 나무를 안아들고 노이즈 낀 안개 속을 걸었다. 어느샌가 눈앞에는 뒷골목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 옷의 나무가 말했다. 내가 말실수를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당신은 친구가 되어줬어요. 제가 까칠한 모습을 보여도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걸 이해해줬죠. 제가 부리는 가진 응석을 전부 받아주고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단숨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형편 좋게 뭐? 편의적으로 마치 날 위해 태어난 것 마치 날 위해 같이. 태어났. 아, 이게 우연히 만난 관계라면 결혼해야겠죠? 안 그래요? 그럼 나무는 그럼 내가 원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성된 인격 자체는 그리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뇌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나와 서로 이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문장은 하나의 속박이 되었죠. 당신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만드는 있어서는 안 될 속박이. 그동안의 일들이 그저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서 일어난 거라고 해도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전에 당신이 숭고한 인간인지를 물은 적이 있었죠? 타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저없이 던지는 영웅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죠. 나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What? 특별히 숭고하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칭찬이야 욕이야? 영웅도 마법사도 능력자도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상하네요. 그런 당신이 내 생명이 위험해질 때마다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날 구하려 든다고요. 저는 인간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가늘게 떨리는 나무의 손을 꼭 잡았다. 눈앞에는 낯익은 운동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 말이에요. 처음엔 기뻤어요. 네, 너무 기뻤다고요. 당신과 인간계에 잠입할 때마다, 당신과 함께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마다, 당신이 날 쓰다듬어주고 내 꼬리나 귀를 만지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내가 기쁠 때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무척이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당신의 뭐? 품에 아야 안길 때마다 눈깔이 맛이 갔는데? 당신의 심장도 나랑 똑같이 두근거린다는 사실을 아니에요. 느낄 저는 때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신의 감정이 아닌데 내가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을 멋대로 비틀고 왜곡해서 내 형편대로 주물러 놓은 나한텐 당신한테 사랑해달라고 말할 자격 같은 거 없는 거잖아. 이러다 만약에 매매라셔? 당신이 날 구하려다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니라고? 내가 이기적으로 저지른 왜곡 때문에 당신이 날 구하려다 죽어버린다면 너무 비열한 짓이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례했던 거구나.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계에 당신이 남기고 온 조각들과 동기화하면 그 왜곡된 흔적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헛수고했던 모양이네요. 당신은 이렇게 또 날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으니까.
나무가 드레스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다. 눈인지 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불타버린 검은 가루가 바람에 휘날렸다. 그리고 이제 진짜 당신은 찾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 네가 책임져.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하죠.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당신에게. 한숨을 살짝 내쉬고 나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저기요? 허리를 뒤로 크게 구부렸다. 그리고 아니 잠깐. 뭐 하는데? 눈앞에서 별이 도는 것 같았다. 수인이랑 박치기를 해본 인간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야 나밖에 없겠지. 뭐예요? 복수? 아니면 이런 저를 구하느라 힘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그동안 고생시킨 거랑 그리고 방금 박치기. 네? 서로 그걸로 퉁치자. 인간 세계에서는 원래 실수하고 화해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걸로 끝날 일이에요? 난 당신을... 아니 그거 말고. 네? 내가 퉁치자고 말한 건 그런 성가신 착각으로 우리 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이번 사태를 말하는 거야. 네? 착각? 아니, 여태 못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된 거 전부 내가 저지른 짓이라니까요? 나무의 이마에 딱밤을 먹였다. 마구마구 딱밤을 먹였다. 아니, 잠깐만. 근데 딱밤을 먹였다고 안 하나? 딱밤을 때리다고 하지 않나? 아닌가? 나무의 귀를 구겼다. 나무의 손바닥 찔리를 마구 눌렀다.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예요? 화나서 정주를 놨어요? 물론 저한텐 저항할 권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러는 건... 나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나무, 난 너의 귀를 구기고 뒤집고 발바닥 젤리를 만지고 싶다고 생각해. 네? 좀 더 자주 안고 뺨을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같이 인간계에 잠입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말야. 처음엔 그렇지가 않았다. 네? 다시 봐도 파란색이다. 이러고도 악의 연구소가 아니라고? 인간계를 정복할 셈이야? 얘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않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 사실상 첫인상은 최악이었다. 처음으로 본 수인이라 미친 듯이 놀랐고 빠져나갈 때를 쳤는데 대뜸 치료비로 협박당하고 이상한 실험을 한다는데 뭔가 악의 연구소 같고 지구 침략할 것 같고 데이트 경험 있는 척한다고 소설을 뒤적거리질 않나. 잘하는 척은 있는 대로 하더니 게임은 전혀 못하고 처음에 친구가 된 것도 그냥 송곳니가 무서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 난 처음엔 네가 무서웠어. 네? 왜요? 그땐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럼 어째서인데요? 그렇게 싫었다면서 왜 지금은... 이젠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난 그냥...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무식한 것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다른 세계의 인간쯤은 되어야 자신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이상한 녀석이잖아? 시비 걸어요?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넌 그냥 거만한 녀석이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그 어떤 힘들고 귀찮은 일들이라도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매번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나무는 힘든 일들을 혼자 다 떠맡아 버린다. 그래서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그래서 결국 해결하지 못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그게 무슨... 그건 바로 책임감 있는 좋은 녀석이야. 충분히 알게 된 후에 너는 굉장히 좋은 수인이었어. 그러니까 난 널 위해 뛰어들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런 네가 좋아졌으니까. 귀를 쭉 잡아당겨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나무. 주변은 어느샌가 나무와 가장 처음 잠입했던 번화가. 아니, 그곳의 노래방 부스 아니었다. 저기요. 혹시 당신의 그런 감정도 저 때문에 생긴 왜곡인 건... 아니라니까. 애초에 나무 너 사실 너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잖아. 그냥 다른 사람과 친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렇게 합리화한 거고. 인간 덕질하는 것도. 안 그래? 난 네 그런 점이 굉장히 귀여웠는데. 툭 하고 고개를 숙여버린 나무. 어떻게든 나무의 착각을 바로 잡아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겸사겸사 고백도. 다만 역시 감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여기서부터는 리소스가 부족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심지어 다시 균열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까지 든다. 화끈거리는 뺨을 어떻게든 식히면서 일단 눈앞의 상황을 이봐요, 당신. 이리 와서 앉아볼래요? 아니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기... 그냥 당신 말 듣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었는지. 여보 당신이라 해줘. 왠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분위기다. 당신의 진심에 대한 확신이 섰으니까 자신감이 생겨버린 건데 이상해요? 아니, 그렇죠? 이게 나네요. 응. 당신이 좋아해준 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잘 알아준 김에 작은 퀴즈 하나만 더 맞춰보시라고요. 퀴즈라니. 마치 발표가 끝난 후의 Q&A다. 그동안 전제로 깔고 있던 가설이 뒤집힌 거잖아요. 당신은 정말로 날 좋아했고 왜곡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말이에요. 왜 당신은 내게 있어 그렇게 형편 좋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예뻤나 보지. 왜 당신의 얼굴이, 목소리가, 성향이, 냄새가,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날 위해 운명인가 보지. 준비되었다고 느꼈을까요? 콩깍지잖아. 이렇게 편의적으로 내게 딱 맞는 사람이 존재할 리 없어. 어느샌가 나무의 모습은 내가 가장 익숙하고 오랫동안 알아온 평소의 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아니, 더 나아가서요. 왜 난 당신이라면 나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당신에게만은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짓까지 했을까? 나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 정말로 인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동년배의 대화가 통하는 친구를 갖고 싶어서 인간과 친해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깨닫고 말았다. 나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잠깐만 나무. 안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혼자 그렇게 진심을 말하고 남의 생각 다 까발려버리고 우연히도 마지막에 오게 된 게 처음으로 함께 갔던 이곳이라 전부 알아버렸다고요. 인간계 잔입 시 부여받는 역할은 좌표를 잡는 이들의 무의식을 일부 반영한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이 잔입에서 우리의 역할은 나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반해 있었던 거야. 바보 같아. 아, 난 진짜 바보야. 이렇게 간단한 걸 나만 몰라서. 나 혼자 괜히. 울먹이던 나무의 어깨를 감싸서 두드렸더니 이러면 고백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무에게 살짝 잡아당겨지는 멱살. 그리고 입술 막치기. 철커덕. 네? 철커덕? 바보. 드디어 속았네요. 당신? 내가 가진 단말기에 나무의 태블릿이 접속되어 있었다. 탈출 프로토콜 둘이 합쳐져서 작동되기 시작한다. 나 혼자만이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나무 너 당신에겐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복수해줘야 균형이 맞을 테니까요.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하나잖아요. 내가 남고 당신이 가는 거요. 아까랑 상황이 다르단 건 알아주세요. 아까는 나 정말 거기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당신을 보내려 했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당신이라면 다시 날 구하러 와줄 거라 믿고 보내는 거니까. 나무 그럼 잠깐의 이별이네요. 잘 가요. 나의 당신. 이게 미연씨가 아니었다면 죽었겠죠? 플리그라서? 노이즈가 껴있던 인간계의 풍경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한다. 내 반의 나무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렇게 인간계 잠입이 종료. 뭐? 엄청난 충격에 깜짝 놀라며 내게 안겨버리는 나무. 순간적으로 입술끼리 박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충격이 온 곳으로부터 벽이 아니 공간이 파괴되면서 키윈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선배랑 동생! 엄마가 말한 대로야. 정확하네. 빨리 둘 다 내 손 잡아. 시간 없어. 바로 돌아가야. 저기 혹시 내가 방해했어? 했을지도. 인간계 잠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2개 남았네? 아, 3개? 그럼 잠깐의 이별이네요. 잘 가요. 나의 당신. 미안해, 나뭐 조금만 분위기를 봤어야 하는데. 그치만 이거 나로서도 상당히 급하고 무리한 구조였거든. 만약 키위가 없었다면 시도를 못했을 거야. 뭐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무사했고 저로서는 다리가 되돌아온 게 신기하네요. 뭐 복구 안 됐으면 초재생 장치에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뭐? 이게 뭐야 진짜? 선배, 이렇게 귀여운 수인이었어?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동생이랑 잘 맞을 것 같네. 우리 동생도 막 오그라드는 뭐? 소리 그게 무슨 말이니? 그만하세요. 나 그 앞에 선배가 동생을 편의적일 정도로 이상적인 상대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웃겼어. 그러니까 그거지? 콩깍지? 그거 꼈다고 하는 백폭은 거지? 키위. 그러니까 선배는 동생한테 반했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동생의 모든 부분이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나 그냥 죽을게요. 괜찮죠? 저 인간 데리고 같이 죽어도 되나요? 교수님의 설명은 간단했다. 나와 나무가 균열로 빨려든 시점에서 신호가 끊긴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단절되기 전 교수님이 깨진 메시지라도 몇 차례 송신하실 수 있었고 그 흔적을 통해 좌표를 추적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나와 나무를 구출하기 위해선 둘 다 탈출 프로토콜로 가까운 지점까지 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데 학교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왜 학교라니?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전에 나랑 학교로 잠입했을 때 말해줬잖아. 균열에서 나오는 법이랑 절대로 두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아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랬으면 둘 모두를 구출하긴 상당히 힘들어졌을 텐데. 사물함 뒤집어 쓰고 했던 대화를 대체 어떻게 전부 기억하며 어떻게 학교라는 단어만으로 그걸 떠올리라는 걸까? 그걸 못해? 왜? 나무가 산이 교수님만큼은 이해해내지 못했다는 말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다. 저기 후배님? 응? 왜 그렇게 들러붙으세요? 죽으러 갈 거라며. 안 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케이가 나무를 꽉 안은 채 부비적거리고 있다. 저기 선배야. 왜요? 내일 아침부터 나랑 같이 운동하자. 응? 이거 강제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생이랑 결혼할 거면 그 전투력으론 내가 안심이 안 돼. 큐? 그래. 춤부터 가르쳐 줄까? 그거라면 재밌을 거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저기요 당신. 교수님, 쟤 좀 말려봐요. 아니, 나무는 운동을 해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네? 맨날 나한테 건강관리 하라더니 이번엔 나무가 가장 문제였잖아. 애초에 나무가 그 순간에 체력의 한계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아무 일 없었겠지? 그 전에 강제로라도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교수님. 들었지 선배야? 그럼 지금 바로? 교수님, 이번에 실태는 제가 어떻게든 보충할 테니까 이런 처분만은 제발. 교수님. 산이 교수님이 살짝 그늘진 얼굴로 웃으며 나무의 귀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 저 좀 살려줘요. 교수님이 오랜만에 들이받으려고. 톡 하고 나무의 머리를 쓰다듬는 산이 교수님. 그 성향만은 그날로부터 변하질 않는구나, 나무 학생. 타인을 믿지 못한 나머지 전부 자기가 책임지고 마는 게 나무 학생의 몇 안 되는 단점이지. 뭐
이제는 믿을 만한 상대를 찾아낸 것 같지만 교수님, 이번 창피는 분명 나무 학생의 인생에 커다란 자산이 될 거야. 아직 갈 길이 머네. 미숙하긴. 생각이 많은 얼굴로 내 쪽을 물끄러미 돌아보는 나무. 그냥 씩 웃어주고 말았다. 나무. 마지막 에피소드야? 교수님과 회의에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저희가 통제하는 잔입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안전이 보장되니까 7시까지 제 방으로 오실래요? 아, 나무가 남긴 쪽지구나. 나무가 보낸 연구실 톡을 받고 나무의 방으로 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인데 또 위험한 방식의 잠입을 하다니. 안전하다고는 해도 대체 뭐 때문일까? 이미 방 앞에 나와 있는 나무. 어쩐지 긴장한 것 같은데. 나무, 너 괜찮아? 됐으니까 따라와요. 지금이 딱 타이밍이에요. 진짜 마침내 이날이 왔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무? 이젠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어정쩡하게 끝난 일은 그냥 두지 못해요. 반드시 책임지고 보충해야 하죠.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관계 있는 일이니까. 프로포즈? 뭔데? 오랜만에 인간계 잠입 머신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타난 곳은 여긴 왜 여기인지가 궁금하시죠? 뭐 효율의 문제죠. 일단 여기가 가장 공간적 제약이 없고 강제로 최근에 춤을 배웠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옷도 머리도 메이크업도 잘 되어 있으니까 나무? 그게 무슨... 저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고백할 거예요.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만전의 상태로요. 우리 이미 사귀는 거 아니었어? 도전을 받아주시겠어요? 아, 귀여워. 도전을 받아들인다. 당하기 전에 선수를 치는다. 나무, 난 널 좋아! 순순히 당할 줄 알아요? 이리 오세요. 순간 나무가 내 팔을 잡아당겼고 단숨에 내 허리를 감싸는 채 입술을 포겠다. 내가 이긴 거죠? 이제부터 1일이에요. What? 응. 다행이다. 나무의 그 무방비한 웃음이 넋이 나갈 정도로 너무나 예뻐서 한 번 더 품속에 끌어안았다. 나무루트 엔드. 뭐야? 이러고 끝나? 그래서 결혼은 했니? 넘겨버렸다. 아니 이러고 끝난다고? 조금 당황스럽네. 뭐라라? 아, 좋았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네? 에피소드가 6이라서 6개 남아가지고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한이 양반!